반갑습니다.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예약 판매를 개시한 지 5일 만에 초판 1쇄가 다 팔려버린, 출고 예정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팔 책이 없어서 2쇄에 들어간, 서점에는 꽂혀보지도 못하고 각각의 장소로 다 배송돼 버린 그런 책입니다. 바로 윤세경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3호 어묵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온 인터넷 스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주부고요. 글은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쓴다고 합니다. 글을 쓴 이유는 화딱지가 나서 밥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쓴 거라고 하네요. 아이디가 3호 어묵인 이유는 밥하는데 3호 어묵 공지가 눈에 띄어서 그냥 쓴 거라고 합니다. 18편의 글을 올렸는데요.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때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긴 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 상황이 저에게 이런 책까지 읽게 만드네요. 다행히도 재밌었습니다. 유머러스하고요. 쉽고 생활 밀착형 글이기 때문에 바로 와닿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읽어드리면 하게 될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가 왜 집값을 못 잡느냐고 답답해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내놓는데요. 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전세자금 대출 금지, 크게 이 정도가 있는데 보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갈까 합니다. 우선 공급 확대를 왜 안 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 확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이 자기 집 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할 거 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새 집에 살아야겠죠.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여러분이 자가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새 집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니까 임대 공급이라도 늘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임대 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짓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임대사업자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젠 종부세 합산 배제도 안 되고 그나마 쓸만한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 것도 없고요. 기존 사업자들에게까지 소급하면 위헌입니다. 이후 70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들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취소하였다. 전세자금 대출 금지하라? 다시 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을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새 집에라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가 보유만 안 하면 새 집이 한남 더 힐이 되든 아크로 리버파크가 되든 정부로선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자기 거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 제도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을 땐 다들 돈에 맞춰서 전세 들어갔어요. 변두리 빌라. 30년 된 구축, 빨간 벽돌 다가구 이런 데서 신혼 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 해주니까 애초에 신축 아파트 빼곤 쳐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 돈으로는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거주 환경 개선해 주는 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가의 상승.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가 알 바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 집 살 능력 되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1번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10억짜리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2번에 집 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 거.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욱더 못 사게 될 거고, 더욱더 못 사게 되면 표가 더욱더 안 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죠. 아,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 좋아 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김현미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심정은 다 이해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정부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 잡느냐고 화내고 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는데요. 여기서 100번 집값 못 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렇게 올랐어도 결과는 집권 여당이 177석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가 왜 집값을 잡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화내시는 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 있는 건 아예 집 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에 몇 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 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 없는 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 만큼 세금이나 많이 내서 진짜 서민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 되고 계속 늘어나야겠죠. 저는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고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는 동조하지 않지만 고스톱 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이렇게 국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를 뿐이죠.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렇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정부가 없는 사람 편인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 편인 것보다야 없는 사람 편인 게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문제죠.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인 겁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 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혹시라도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 점 흠결 없으신 분이니 현 정부 역시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 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집주인이 된다는 건 옛말로 하면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다? 타파의 대상, 즉 죽창감이죠. 그러니 현 정부로서는 굳이 그 지주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 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팍팍 해주고 임대도 자꾸 지어주고 남의 집에서 마음 편히 새 살라고 전월세 3법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 따위는 개나 주고 전월세 무한 갱신권까지도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 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 사라고 주택담보대출 막느냐 이런 말이 웃기는 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 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 무주택자는 집도 사지 말란 말이냐? 네,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 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 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가? 왜냐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아,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 그대로 있는 동안에 5억 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 있는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 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 돈 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래도 못 깨달으면 문제가 있죠. 지지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 겁니다. 앵무새처럼 집값 잡은 나라가 있긴 하냐? 왜 우리 정부한테만 그러냐? 안 잡았으면 3배, 4배 오를 거를 2배로 선방했으니 정부 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세된 것 같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커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못 가지게 돼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걸 막을 생각이 없고 못 가진 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내 손 닿는 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보세요. 점점 더 집 사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만 나오잖아요. 저번에는 15억 초과하는 집은 대출이 1원도 안 되게 LTV 0% 만들어 놔서 15억과 15억 1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워놨죠. 앞으로는 이 기준을 얼마로 낮출까요?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벌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 것 자체를 무척 싫어합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 유학 보내서 넘사벽 되는 건 상관 안 해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 새끼야, 우리는 가재, 붕어, 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 악물고 옮겨서 맹모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학군지 집값이 폭발할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모두가 주요 학군지에 들어갈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만이 그 와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각자 눈치 챙기시기 바랍니다.